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11월 기출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두 개 문제가 공개됐는데, 좀 일찍 공개됐으면 그 전주에 찍는 건데, 월요일날 공개되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 찍게 됐네요. 제가 회사를 안 나가고 일이 없을 때만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1, 2교시 문제 중에 제가 한동안 1교시 문제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2교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생각이 든 거는 기존에 공개됐던 8월 4일날 공개됐던 예제 문제 6문제 중에 4번 유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건 이제 4번 문제에서 아마 이 물방울 모양이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배열된 순서죠. 배열된 순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물방울 문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 말고 이제 요렇게 경사진 부분, 그쵸? 요렇게 경사진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경사진 형태. 근데 거기에 이제 뒤에 꼬다리까지 윗판이 같으니까 이제 같이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경사진 형태. 요렇게 경사진 형태가 여기서 요 짧은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이제 세 개의 구성물이 조합된 형태, 물방울하고 그랬는데, 물방울 형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 뒤집어진 형태로 이제 배열이 돼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게 아마 1번, 2번, 3번 해서 이렇게 일자로 딱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기역자로 좀 틀어놓고, 세세한 사이즈들을 좀 바꾸는 형태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화면으로 오고, 일단은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얘는 없애줘야겠고, 그쵸? 없애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 레이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앞에 강제를, 난 디테일하게 만드는 건 모르는데, 앞에 강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강조를 해야겠네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요새, 대학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현상이 자주 벌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꼭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가 레이어 설명을 할 때,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첫 번째 있는 아이콘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늘상 하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아이콘으로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왜 꼭 두 번째로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는 절대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그냥 강사가 하는 말을 대충 흘려듣고 그냥 따라하는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로 절대 아이콘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첫 번째 아이콘을 쓰셔야지 절대 두 번째 아이콘을 쓰시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아이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3D 강좌도, 어떻게든 3D 강좌도 하고 있죠. 거기서 가장 지금 최근에 올라온 강좌를 한번 보시면 언제 저걸 쓰는지, 어떤 경우에 저걸 써야 하는지는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걸 쓰시면, 두 번째 아이콘을 쓰시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아이콘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두 번째 아이콘을 쓰실 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인지 명확하게 알고 쓰세요. 알고 쓰세요. 알고 쓴다면야 본인이 저 특성을 아니까 아는 사람은 절대 두 번째를 CAT 2급에서 쓰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어 만들죠. 어쨌든 그런 거 주의하시고.
자, 총 7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복수로 선택하실 때 주의할 거는 컨트롤 키를 첫 번째 거 이후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아마 인터넷상으로 이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모르잖아요. 전 누르고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거 선택할 때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다 만들고 나면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외형선을 현재 도면층 커렌트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고 빠져나오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잡고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라인 실행을 하고요. 한 점 찍고 수평 수직 해서 저기부터 시작, 두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부터 시작 기준을 잡고, 얘 같은 경우는 정면도 전체 폭이 나와 있네요. 141이라고 나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간격 하나 더 띄우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애매하면 그냥 정면도 폭만큼 한번 더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우측면도 갖다 놓으시면 되고, 꼭 정면도 폭만큼 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요 사이에 띄우는 간격은 본인이 임의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6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옵셋 106, 106mm를 옵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도 우측면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옵셋 109, 109를 올려주시면 되고, 올린 만큼 한번 더 올릴게요. 어차피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에 빈 공간은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선과 이 선, 이 뭐예요? 여기가 이제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 선, 그리고 여기가 평면도의 제일 아랫선이다. 그러면 우측면도가 제일 좌측,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 그쵸? 평면도의 제일 하단. 지금 그러니까 이 선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여기가 정면, 여기가 정면이니까 두 면은 같은 면. 그래서 같은 면을 연장해서 만나는 지점에 45도예요. 제가 지금 수업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꼭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매번 나오는 질문이 45도가 어디다 놔야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45도 선 처음 나올 때 얘기를 해요. 같은 지점, 평면도에 있는 내가 선택한 그 지점과,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서 내가 선택한 그 지점과 같은 지점을 쭉 수직 수평으로 연장을 해서 만나는 교점에다가 45도를 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꾸 거기가 어디냐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상 할 때, 우측 면도의 좌측과 그 다음에 평면도의 제일 아래쪽을 가지고 하니까 무조건 그 두 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평면도에서 제일 윗선을 보냈다고 한다면 우측면도에서는 제일 우측선을 보내서 만나는 점에다 45도를 놔주면 돼요. 여기다 놓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면도에서 내가 지정한 부분, 수평하게 연장한 부분의 위치와 우측면도에서 내가 수직하게 올려준 위치가 같은 위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공식처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이 한 대 공식대로 하면 무조건 돼. 제발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그런 걸 자꾸 원하니까 시험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문제가 바뀌면 못 풀고, 그리고 실무 가면 못하고, 응용력도 없고, 엉터리로 배우고, 자격증만 간신히 합격하고, 그렇게 학습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 강사님들은 강사를 그만두시던가 아니면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시던가 하세요. 학생들 망치지 말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같은 지점이 교차하는 여기가 우측면도의 좌측, 그 다음에 평면도의 제일 아래, 여기다 XL 앵글 45도 선입니다. 45도 반드시 XL 앵글 45도. 뭐가 잘못 눌리네 자꾸. 아, 키보드 형식이 뭐가 또 잘못 눌려가지고 바뀌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이게 한컴 입력기로 돼 있으면 제대로 입력 안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내 키보드로 자꾸 영문 입력하는데 이상하게 입력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어 입력기로 하세요. 저게 단축키 뭔지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키보드 단축키 뭐 잘못 누르면 저게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데 저거 주의하세요. XL 앵글 45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정면도까지 좀 헷갈리니까 드림 자를게요.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제 거리를 폭을 띄웠잖아요. 그럼 얘가 교차하는 45도 선에서 교차하는 점에서 받아서 오면 우측면도의 좌우폭을 평면도의 높이로 전환을 할 수 있죠. 이 45도선을 거주는 이유는 우측면도와 좌측면도 사이에 서로 같은 치수도를 전환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45도를 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트림. 자,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제 각자의 공간이 나왔죠. 요렇게 그 다음에 트림.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마저 정리하면 요렇게 자, 그래서 정면도 공간, 우측면도 공간, 평면도 공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요소 하나하나씩 그려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릴 요소는 정확하게 일단 요거 정면도에서 이제 요 구획,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측면도에서는 요거 요 구획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평면도상에서는 요 구획이 돼요. 선생님 여기 잘렸잖아요. 요거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접근할 때는 지금도 뭐예요? 전체적인 가장 큰 틀을 잡죠. 큰 형태를 잡았잖아요. 전체적인 치수를 가지고 큰 형태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한꺼번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꺼번에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긴 하지만 이게 되기 전에 원래 이 사각 형태가 먼저예요. 이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있는 형태로 저 사각 형태가 나오는 게 먼저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사선은 빼고 정확하게 이제 이 형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에서 그 형태에 관련돼서 내가 치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지금 각도가 나와 있거든요. 각도가 113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각도가 나와 있고 기울어져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기울어진 선의 양 끝점 중에 한 점은 알아야 되는데 이 점은 모르죠. 하지만 이 점은 알아요. 왜? 141의 끝점이니까. 141의 끝점이면 여기겠네요. 그쵸? 여기를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각도가 여기 붙어 있으면 잘 못하세요. 잘 못하시는데 상관없어요. 각도라는 건 어느 점이든 어느 점에서 보든 똑같은 각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13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요 수평선으로부터 113이니까 굳이 이 수평선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는 그냥 X라인이 편해요. 왜냐하면 일단 각도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요 점에서 어차피 오른쪽으로 수평하기가 0도일 거 아니에요? 그쵸? 0도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113도니까 뭐예요? 0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113도니까 각도값이 마이너스 113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각도에서. 그럼 뭐예요? X라인 가지고 바로 해주면 되겠죠? XL 앵글 A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3. 자, 그래 놓고 이제 어디에요? 아는 점이
위에 점이 아니라 아래 점이잖아요. 아래점. 아래에 있는 끝점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림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잘라주고, 얘는 지워주고, 하고 나면, 바로 세는 게 뭐냐면, 정면도에서, 이렇게 모서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정면도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원래 사각 났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평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우측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건데 저렇게 보는 건데 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추가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 점이 하나 변화가 생겼는데 그 점은 이 점의 높이와 같으니까 이 최고점이잖아요. 최고점은 이미 우측면도에 그려놨으니까 우측면도는 안 보내줘도 되겠죠. 단 평면도는 여기에 새로운 점이 생겼고 그거는 지금 안 그려져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모서리가 생기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면이 있고 여기에 면이 있는데 각도가 다른 두 면이 만났으면 뭐가 생겨? 모서리가 생기네. 그럼 여기에 모서리가 그려져야겠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서리, 여기에 그려진 선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누굴 찾아야지라고 나중에 여기로 와가지고 찾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먼저 이게 되자마자 얘가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올라가면, 나 정리해주세요. 얘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선,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없네. 그럼 어딘지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왜 찾아요? 찾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찾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 정리 좀 해주세요. 그걸 왜 찾고 있냐고.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형태를 이해하고 그 형태의 기준에서 보내세요. 그냥. 보내시면 지금처럼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어디서 잘리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한 거 정면도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경사를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치수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어디서 끝나냐 뭐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어디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가 대략적으로 이만큼이다라고 알았으면 뭘 알아요?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일을 온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그래요? 평면도로 그냥 가요. 평면도로 가서 옵셋 51.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포인트가 생기면서 여기가 끊기죠. 이렇게. 일단 끊기잖아요. 이렇게 끊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렇게 각이 생겼잖아요.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각이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요 모서리가 이제 우측면도로 갈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여기는 평면도의 제일 바닥.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 이미 전체적인 구역은 그랬으니까 대신에 여기 모서리가 생기면 이 모서리는 정면도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내려가고 여기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뭐예요? 이 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 위치가 어디지 하고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 모서리가 생겼네. 그러면 그냥 내려와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려와 준다. 이해되셨나요? 자연스럽게 내려와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에서 정리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꺾인 부분 요각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그리려면은 여기를 알던 간데 여기를 알았으면은 지금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 요거를 그렸겠지 먼저. 일단 먼저 그렸겠지. 근데 못 그린 이유는 뭐예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못 그렸어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못 그렸으면 이제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점은 난 모르는 점이야. 왜? 평면도에서도 위치를 모르고 우측면도에서도 위치를 모르니 모르는 점이다 나는. 그럼 뭐예요? 반대점은 안다는 얘기인데 우측면도에는 없다. 그쵸? 반대점에 안다는 얘기인데 우측면도에는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평면도에 있을 수밖에 없네. 그쵸? 그럼 이제 평면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인데 그 사각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구성되는 사각이다.
이렇게 구성되는 사각이다. 그런 게 이게 제일 바닥에서부터 10mm가 올라온 지점의 거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저걸 먼저 보내줘야겠구나. 옵셋 10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은 여기서 이제 형태가 끝나니까 트림 아래쪽은 먼저 잘리겠죠. 잘리고 이제 2포인트가 생겼으니까 2포인트가 바로 그냥 우측면도로 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는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없고 나서 이제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점이 나왔다. 그렇죠? 이 점이 나왔으면 뭐예요? 요 각도를 적용해주면 되는데 이 각도의 형식은 여기 113도랑 똑같죠? 지금 기입되어 있는 형태가 이때도 뭐예요? 이 113도를 할 때도 요 아래점을 알았고 그 다음에 요 각을 알았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와서 똑같은 상황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 뭐 썼다? X라인 XL을 썼고 그 다음에 각도 앵글 A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했다? 마이너스 117도 이번에 그쵸? 이렇게 입력하고 어디 아래쪽에 있는 이 포인트에 내려놓으면 되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선도 뭐예요? 필요가 없는 선이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트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수평선은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올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뭐가 생겼다, 모서리가 생겼다, 모서리가 생겼으니까 그냥 올라가자. 왜? 평면도에 저 모서리는 표현이 돼줘야 되니까 하고 간다. 가고 나면 와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찾은 적은 없다. 그렇잖아요. 저걸 왜 찾아요? 안 찾는다니까요. 찾을 일이 없어요. 이 시험에서 자꾸 이 강사님들이 여기 찾아야 돼요. 점의 개수 비교하고 선의 개수 비교하고 수량 비교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아니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못하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서 찾으란 얘기 하시는 분은 그냥 물론 이제 몇몇 부분은 찾으란 얘기가 간혹가다 나올 수는 있어요. 간혹가다 나올 수 있는데 매사 찾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학생이라면 그 학원 당장 환불 하겠어요. 찾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두 개를 이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각도를 가진 면과 이 각도를 가진 면이 진행을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진행하면서 만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할 때 늘상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면이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다. 요 면이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면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면이 이 면이에요. 요 경사면 117도 면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면이 뭐예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면이 이 면이에요. 여기 113도 면. 걔가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온다고요.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오는데 두 개가 오면은 언젠가 만나자는데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만나는 점이 위쪽은 이제 요 부분이고 아래쪽은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는 뭐예요? 이 두 점 사이를 이은 직선에서 모서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려져요? 두 면이 언젠가 저렇게 만날 테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 그렸고, 이 부분 그렸고, 이 부분 그렸고, 크게 그렸잖아요. 크게 그려서 저 형태가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뭐예요? 나온 다음에 그거를 위에서 봤을 때 자른 거잖아요. 그럼 잘리기 전에 형태를 만들어 놓고, 가로가다 여기다가 뭐 가상선으로 얘 잘리기 전에 모양을 안 그려줬다고 뭐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가상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상선이라고 하는 거, 가상선으로 이제 가공 전의 모습을 표현해줘야 되는 건, 그게 표현이 안 되면 아예 형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그 부분에 치수가 들어가야 돼서 하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이 도면은요, 그 부분에 가상선이 표현이 안 돼 있어도 저기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형상이에요. 거기에 가상선을 왜 넣어요?
뭐 옛날 시험에 가상선이 들어가 있었어요라고 하는데 옛날 시험에는 학생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하니까 학생들을 배려한 건데 이거 자격증 시험이에요. 학생들을 왜 배려해요? 학생들이 학생 실력이면 자격증에 불합격하시는 게 맞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올라갔으니까 자격증을 주는 거지. 아직도 학생 실력이면 이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불합격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야 되니까 뭐였죠? 옵셋 22 해가지고 이렇게 땅 보내고 옵셋 20 해서 이렇게 땅 보내는데 이제 늘상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 챔퍼로도 가능한 거 아시죠? 챔퍼로. 요번엔 챔퍼로 할게요. 자, 챔퍼는 이제 CHA입니다. CHA. 그리고 이제 둘 다 거리 값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제 거리, 길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20이고 하나는 22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걸 20을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 걸 22를 입력했어요. 엔터.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20을 입력했잖아요. 얘가 20이 짧아져야 될 거잖아요. 얘가 첫 번째, 그리고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챔퍼로 해주셔도 됩니다. 챔퍼로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얘도 잘려야겠죠. 이렇게 잘려야겠죠. 잘리면 뭐예요? 점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점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XL.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점은 내려와야죠. 어디로? 정면도로. 그쵸? 변화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 점이 우측면도로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선은 우리가 이 경사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미 우측면도로 보내서 요 아래점이 나왔죠. 우측면도로 보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저처럼 지금 오스냅에 중간점 켜놓으시면 이게 요 교차점하고 중간점 보고 축소시켜 놓으면 지근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가 반드시 요 선의 끝점이 나오든가 아니면 교차점 X 표시가 나오는가를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중간점 켜놓으신 분들은 저런 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 나가는 데는 되게 실력들이 저처럼 오스냅을 다루는 실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중간점을 끄라고 해요. 왜냐면 실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스냅이라는 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거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중간점 오스냅을 꺼놓고 쓰시든지 중간점 오스냅을 저처럼 켜놓고 쓰실 거면 오스냅을 다루는 실력을 키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근데 중간점을 켜놔가지고 여기서 잘못해서 중간점을 찍는 실수를 범하는 거는 그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결국 본인 잘못인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는 우측면도도 정면도도 모두 가야죠. 둘 다 없을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요 점은 정면도 갈 필요 없죠. 왜냐면 정면도는 요 끝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측면도로만 간다. 자, 가서 정면도 쪽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얘가 뭐예요? 바닥에 닿는 요 교점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그 경사선. 중간이 이거잖아요, 얘. 이 모서리인데 이게 뭐예요? 이 경사선에서 나오는 모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점이니까 라인, 뭐예요? 이 점에서 이 점을 잇는다. 그쵸. 그럼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얘 됐으니까 얘는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서. 얘는 우측면도로 보내야 되니까 X라인 교차점에서 받아서 내려오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중간, 요 부분 따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는 바닥선과 교차하는 데고, 얘와 얘가 교차하는 데니까, 라인, 요 교차점에서 요 교차점을 이렇게 이어준다. 그리고 얘는 지워준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